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작도와 관련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삼각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B,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각형 A, B, C 꼭지점 3개를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각 A가 있습니다. 각 A와 마주 보는 변, 여기 BC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변 BC를 각 A의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각 A와 마주 보는 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같은 원리로 각 B의 대변이라면 변 AC가 되겠죠. 각 C의 대변 역시 찾아준다면 A, B, 변 AB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 BC에서 마주보는 각, 이걸 우리가 대각이라고 하는데요. 변 BC의 대각은 당연히 각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변 AC의 대각은 각 B가 되겠고요. 변 AB의 대각은 각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삼각형을 표현하는 기호, 그리고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대변, 대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변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대각이 각 A이기 때문에 이것의 길이를 A, 소문자 A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길이, 변 AC의 길이를 보통 소문자 B, 여기 변 AB의 길이를 소문자 C로 표현을 합니다. 즉 대각,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 형태로 표현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각을 어떻게 작도하는지, 같은 크기의 각을, 그리고 같은 길이의 변을 어떻게 작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삼각형을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주어진 삼각형. 예를 들어 이제 문제에 이런 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 하나, 둘, 셋, A, B, C 다음 세 변을 세 선분을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작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작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즉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겁니다. 선분 A, 선분 B, 선분 C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먼저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직선을 그려주시고 우리가 같은 길이의 선분을 작도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가장 긴 선분을 가지고 컴퍼스의 반을 이쪽에 대시고 나머지 연필 쪽을 이쪽에 대신 후에 살짝 호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컴퍼스의 바늘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호가 어디까지 오는지 간단하게 연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 A의 길이를 이렇게 찾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밑변을 찾아주었으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찾으면 그 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다음의 목적은 삼각형을 작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다른 점 하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여기 B와 C의 길이를 이용해서 찾아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길이가 A인 선분을 이와 같이 작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분 B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길이가 B인 선분. 마찬가지로 컴퍼스의 바늘을 이쪽에 찍고 연필로 이쪽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쪽에 컴퍼스를 찍고 컴퍼스의 바늘을 찍고 이 길이만큼 그대로 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위쪽으로요. 이런 식으로 대략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C의 길이를 그대로 옮겨줄 건데요. C에 여기 컴퍼스의 바늘을 찍으시고 이쪽에 연필을 표시를 한 이후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C의 컴퍼스 바늘을 찍으시고 이쪽에 홀을 살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기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A의 길이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B의 길이를 여기에서 여기 호를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이것이 B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컴퍼스로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C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컴퍼스로 이미 같은 길을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점 하나를 찾아주니까 이렇게 처음 찾아주었던 길이가 A인 선분에서부터 쭉 연결을 해주니 삼각형 작도가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호를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여기서 처음 찍은 점을 B 그리고 C 또 마지막에 찾아준 점을 A 라고 한다면 삼각형에 맞게 대변 I 여기 같은 경우에 C, B가 될 텐데요.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B를 그대로 옮겨왔고 여기 C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를 C와 B로 표현을 해준다면 각각 대변에 맞는 대각에 맞는 그와 같은 기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주어진 삼각형의 가장 긴 편을 아래쪽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긴 편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또 다음 그 편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이후에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바로 그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꼭지점 두 개는 바로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A를 그대로 옮겨오면 되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꼭지점을 찾아주는 것이 이 두 가지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주어진 삼각형의 작도. 여기서 이제 끼인 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의 길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두 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의 선분의 길이를 A, 선분의 길이를 C, 그리고 이 각을 각 B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 각은 이 선분 A와 C가 이루는 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두 변의 길이와 이쪽 각의 크기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 두 변이 이루는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 것이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각 B의 크기와 같은 각을 작도를 합니다. 우리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직선에 보시면 여기 B에서부터 하나의 이렇게 홀을 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을 찍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홀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퍼스에 바늘을 두고 여기까지 홀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컴퍼스에 바늘을 찍고 여기에 홀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여기 만나는 점과 이것을 연결을 했을 때 이 각이 여기 각의 크기와 같은 크기가 됩니다.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원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의 크기를 작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주면 우리가 작도하기 편할 것 같아요.
각의 크기는 변하는 게 아니죠. 이 선분을 늘려준다고 해도요. 다음으로 할 것은 여기 이 선분 A의 길이를 그대로 옮겨올 겁니다. 컴퍼스의 바늘을 찍고 연필로 표시를 한 이후에 여기 컴퍼스의 바늘을 찍고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이쪽의 점을 우리가 뭐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두 꼭지점을 찾아주었습니다. 이제 꼭지점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변에 끼인 각이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분 C의 길이, 여기 컴퍼스에 바늘을 찍고 홀을 표시한 다음에, 여기 중요한데요. 여기에 찍고 홀을 표시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컴퍼스에 바늘을 찍고 이 길이만큼 그대로 여기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홀을 그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각 B의 크기를 조금 길게 그렸었죠. 그래서 그것과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이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과 나머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은 각의 크기를 작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각의 크기를 작도한 이후에는 밑변을 작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을 작도를 해 주시는데 다른 한 변을 작도를 할 때 마지막 꼭지점을 찾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밑변을 작도할 때 꼭지점 두 개는 이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처음 각을 작도를 할 때 하나의 꼭지점도 원래 찾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꼭지점을 밑변을 작도를 할 때 찾는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이 주어진 삼각형의 작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를 해볼 텐데 지금 이 공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한 변, 양 끝각이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A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변의 양 끝각, 각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각 B로 제시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각의 크기를 C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각 C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때 작도하는 순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직선 A, 이 선분 A를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퍼스의 바늘을 찍고 홀을 표시를 한 이후에 점 하나를 찍습니다. 그 컴퍼스의 바늘이고요. 여기를 꼭지점 B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길이를 표시를 했을 때 다른 한 점이 C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점 하나만 어딘가에 찍어준다면 우리가 삼각형의 작도는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을 우리가 작도하는 법 알고 계시죠? 이 점 B를 중심으로 이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를 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여기 컴퍼스에 바늘을 두고 홀을 그린 이후에 여기 그대로 컴퍼스에 바늘을 두고 홀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 컴퍼스 바늘을 두고 여기에 홀을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바늘을 두고 홀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그 교점과 연결을 한 것이 각 B의 크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각 B의 크기와 여기 각 B의 크기가 같은
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C를 이쪽에다가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퍼스에 바늘을 두고 홀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컴퍼스에 바늘을 두고 홀을 동일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각을 작도하는 법. 여기 컴퍼스에 바늘, 여기 홀을 표시를 해두고 여기 컴퍼스에 바늘, 홀을 표시를 해두면 교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점과 여기 점 C를 눈금 없는 자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 B의 크기 그리고 각 C의 크기 같은 각을 우리가 각각 작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점이 바로 꼭지점 A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는 다음과 같이 작도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한 변, 여기 이 변의 길이가 A, 처음에 각 작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 우리가 작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의 크기 또한 작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한 변과 그 양 끝 각이 주어져 있을 때도 작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변과 양 끝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작도 방법은 처음에 한 변의 길이를 그대로 옮겨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끝각 그리고 다른 끝각 여기서의 교점이 세 번째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전에 배웠던 내용 두 가지 살펴보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한 변,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먼저 작도를 해 주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또 다른 한 변 사실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처음 작도할 때 꼭지점 두 개의 위치는 우리가 찾아준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 변과 세 번째 변 작도를 한 이후에 여기서 만나는 교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꼭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각형을 작도하는 것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찾아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 꼭지점만 알면 우리가 연결을 해 주어서 그대로 그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도 각을 먼저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여기 각을 먼저 작도하고 밑변의 길이를 작도한 이후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이와 같이 작도를 해서 만나는 그 점, 세 번째 마지막 꼭지점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세 가지 작도하는 방법 그리고 작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두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예를 들어 삼각형에서 한 변에 주어져 있는데 하나의 각이 이쪽 각이 뭐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주어진 각이 이쪽 이 변의 대각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 이 경우에는 작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양 끝 각이 주어져 있어야 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두 각과 한 변이 있다고 해서 작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 변과 그것의 양 끝각이어야 작도가 가능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작도했던 케이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두 변이 있을 때 세 번째 조건, 하나의 변, 또 하나의 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이 끼인 각이어야 합니다. 끼인 각인 경우에만 우리가 작도가 가능하지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각도가 뭐 여기에 있는 각 혹은 이쪽에 있는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작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헷갈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두 번째 설명한 것은 두 변과
다른 하나의 각. 끼인 각이 아니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각이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끝각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이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작동했으니까 세 각의 크기가 있어도 작동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 각의 크기가 있을 땐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세 각이 60도, 60도, 60도 라고 주어진 정삼각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정삼각형이고요. 이것도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의 형태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작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각의 크기만 주어져 있을 경우에 다양한 삼각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 변의 길이를 제시해 주거나 혹은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제시해 주거나 혹은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를 제시해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도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볼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